자,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정확하게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여러 가지 분리 당할 수 있는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아들 하나만 이뻐하고 다른 아들은 안 이뻐하고, 예를 들어 옷을 사줘도 걔만 큰 아들만 사주고 동생은 안 사준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차별이죠. 예, 똑같은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고 다른 사람은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를, 그거는 차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회에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학교도 뭐 서울대가 있고 뭐 고려대가 있고 연세대가 있고 성신여대가 있고 세종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딱 했는데 대학생들한테 뭐 서울대만 지원을 해줬다 뭐 이러면은 이건 차별이죠. 그런 게 차별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세종대 학생이 뭐 건국대 학생을 보고 건국대는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한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건국대는 학교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 자꾸 그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건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이라기보다는 그건 시비죠. 그거는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신공격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겠죠.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라는 것 자체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대승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어떤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마찬가지 현상이잖아요. 내가 세종대 다닌 사람이 이유 없이 건국대 너네는 사라져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차별금지법과 관련 없이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차별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 됐냐면, 말하자면은 그 세종대에 나온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회사 사장이 됐는데 건국대 나온 학생을 쓰지를 않는다 이거죠, 말하자면. 너는 건국대 나왔지, 나는 그 학교는 망해야 되는 학교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네 쓸 수 없지, 이렇게 했다. 이거는 바로 차별이죠. 예, 그런데 사실상으로 그런 차별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법이 있건 없건 간에 무슨 수로 그것을 증명하겠느냐 이거죠. 그 사장이 대놓고 야, 너 건대생이지, 난 너네 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엄연히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뭐 어떤 사장이 뭐 미쳤다고 대놓고 그런 말을 하고 안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뭐 안 써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그거를 뭐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또 대표적인 그 차별의 예가 또 외모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물론 뭐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얼굴이 이쁘야지 취업이 잘 되죠. 방송 쪽에서는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은 취업이 안 되잖아요. 탤런트가 되려는데 다 얼굴 기준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너 못생겨서 떨어뜨렸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얼굴이 안 예쁘면 뽑지 않는다는 거는 다 공공연한 사실이고, 차별받을 각오를 하고 오는 게 탤런트 시험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은 모델이라든지, 모델은 키 큰 사람만 모델을 써야 되는 건 차별이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말해서 세상에 키가 큰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키가 더 작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모델은 당연히 키가 작아야 되는데 괜히 키 큰 사람을 모델을 쓴다, 이거는 차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공공연연한 차별이고 누구나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모델은 날씬해야 되고 모델은 삐쩍 말라야 되고 모델은 키가 커야 된다, 이거는 공공연연한 그 차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묵인을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할 거고 뭐 외모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내가 이쁜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그거를 과연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거죠. 벌써 외모가 떨어지면 결혼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이쁜 여자한테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형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워지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요. 내가 동성애자 싫으면 나는 가까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그걸까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동성애를 내가 안 할 권리라고 할까?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뭐 싫다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대놓고 예를 들어서 대놓고 얘기를 한다 이거 너 얼굴 못생겨서 나 우리 회사도 안 뽑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로 표현만 안 하면 돼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놓고 동성애자는 너희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차별이죠.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연하게 동성애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죠. 그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차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동성애하고 차별과의 그 혼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 동성애가 그 성이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혼동을 일으키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 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 공론화하거나 객관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건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이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누가 막 그 대낮에 뽀뽀하고 그러면은 그거 좋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죠. 마찬가지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분간을 하지 못하고 일단 동성애도 성이니까 그 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들을 다 동성애에다가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 오류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가 이래서 죄악이고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타락이고 이래서 뭐 음란하고 이래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성애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 성적 소수자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 포르노도 있겠죠. 그러면 동성애 포르노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반 이성애자들 포르노가 더 많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8대2라면 80%는 그 이성애자 포르노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뭐 매춘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낙태, 성병 이런 거 마찬가지. 뭐 임질이나 헤르페스, 매독 이런 것들 모든 것들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성애자들의 그 성적인 행위도 많은 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매춘이라든지 뭐 길거리 노출이라든지 성접촉이라든지 요즘은 또 뭐 미투니 뭐 해가지고 뭐 조금 건드리기만 해도 뭐 바로 뭐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추행이 뭐 굉장히 엄격해지는 상황에 있는데 동성애도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동성애자들은 그런 뭐 마음대로 뭐 건드려도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자기도 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규제가 필요하고 세상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는 없어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는 뭐 길거리에서 섹스해도 되고 우리는 뭐 마음대로 포르노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 동성애 자체도 규제는 필요한 거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의 규제가 아니고 동성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고 그거는 편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차별이죠.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건 왜냐면 내가 싫으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마저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뭐 짜장면 먹는 거 난 싫다고 해서 너 짜장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중국집이 나만 할 곳이 없죠. 그 세상은 다 그 다양화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적 수준이 한참 낮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지적 수준이 낮은 것 자체가 공공연화가 되는 거는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하게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는 엄연한 죄고, 왜 죄가 발생하냐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을 그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는 있는 거고, 그걸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 동성애자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은 너희는 없어져라 뭐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너희들은 흑인이면 안 된다, 뭐 피부 색깔을 너희 바꿔버려라, 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엄연한 인권 침해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는 그 너희는 그냥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동성애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 과연 동성애가 옳고 그르냐,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옛날에 뭐 왕권 시대냐 이런 때는 뭐 그렇게 통했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 걸 따져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옳고 그른 걸 누가 따집니까? 누구는 신이고 누구는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따지는 거는 그냥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 돼요. 그거 철학적으로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언제 옳고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결과 나와가지고 그걸 신앙에 옮기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서로에게 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가 안 피해를 주는가, 거기에 맞춰서 서로가 피해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형성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차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옳고 그름 자체를 자꾸 논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지능이 참 상당히 그 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현대에 있어서는 다 개방되어 가고 있고,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점점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못 나가지고 그런 거 개방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앞서갔기 때문에 자꾸 개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간단한 거를 사람들은 그 지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뭐냐면은 그 성이라는 것 자체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다음에 가족 중심 뭐 이런 거를 지켜서 뭐 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다음에 나 자식 낳고 자식을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 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 그런 걸 다 떠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섹스하는데 뭐 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 낳아주라고 해서 제가 섹스하고 왜 그러면은 아예 야 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존재를 했던 거예요. 너 아들 못 낳았어? 너는 그냥 너 나가 너 내 며느리 아니야. 이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성이라는 거는 무슨 뭐 애나 씨바지도 아니고 무슨 애 낳는 도구로 생각을 그거는 인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라는 것도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이걸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진다는 거는 이 지능이 과거 시대로 자꾸 후퇴해가는 거죠. 이 지구는 점점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자라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성인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구도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1차 혁명이다, 2차 혁명, 3차 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문명에 맞춰서 인간의 그 정신적인 성숙도도 점점 레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뭐 단지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이 성에 대한 거 있잖아요. 성에 대한 것이 과거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규제가 되었었죠. 그거는 뭐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됐다 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 있어서는 그것이 점점 개방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점점 자유로워지고 프리섹스 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죠. 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뭐 영구히 억눌러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제재를 해 나가면서 점점 개방하는 쪽으로 사회에 무리가 없게 그것을 소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춘이라든지 뭐 이런 것마저 결국에는 다 개방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뭐 홍등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개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인신매매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매춘 같은 경우도 그 유럽 같은 나라는 합법인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남미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점점 개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우주라는 거는 점점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우주가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 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자체는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에 와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맞게 정신적인 그 성숙도도 높여 나가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문명을 거스르게 되면 순행하지 않고 거스르게 되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었을 때도 예를 들자면 주변에 그렇게 동성애적인 그런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다 거의 거부를 하고 어느 정도는 뭐 그냥 애교로 그냥 받아주는 정도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뭐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웬만하면은 자제를 시키는 그런 편에 있었죠. 야야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지만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내면적인 것까지 뭐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